어때? 안녕하세요 유자님들, 보물이맘입니다. 자폐치료 시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보물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 자폐증은 성인이 되어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치료 시기가 중요하기보다는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며 적절하게 자극을 주느냐입니다. 가끔 치료 시기를 놓쳤다거나 일찍 개입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물이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세 돌이 지난 후 치료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에 떠돌았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세 돌 전에는 모른다고요. 치료실에 갔을 때도 아직 알 수 없다였습니다. 어느 치료를 받으며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년 수업하고 보물이는 전문기관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네. 책 2권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거의 안 가. 먼저 마루비 출판사의 마음의 속도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거 내가 쓴 책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마의 마인드나 교육 방식이 너무 같은 거예요. 주인공인 차승훈 군은 자폐 2급인데 일상을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고 바리스타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따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비장애인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승훈 군은 보물이보다 어릴 때 예후가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대소변도 아주 늦게 가렸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불이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해요. 그 후에 엄마 3년 뒤에나 2단어로 연결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승훈 씨는 5살이 되었을 때 처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요. 또한 승훈 씨도 치료를 이것저것 해보다 별 효과가 없어서 특별한 치료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엄마의 부단한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느껴서 계속 성장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아마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도 도서관을 다니며 보긴 했는데 왜 이 책을 이제야 읽었을까 후회될 정도입니다.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도서출판 예문사의 독특해도 괜찮아입니다. 자폐 자료를 보다 저자인 베리 프리전트 박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분이 쓴 책이 독특해도 괜찮아라는 것을 알고 바로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어요. 정말 책 곳곳에 아이를 성장시키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책 말미에 Q&A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폐증이 있는 아이를 도울 길은 5살 이후에는 막힌다고 들었다. 그 뒤는 너무 늦은 건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히 말해서 그렇지 않다입니다. 책의 내용인데요. 부모들이나 치료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아이에게 최대한 빨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어느 시기가 되면 나아질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살까지 몇 가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좋아질 가능성이 영영 없어진다는 말도 있다. 5살까지 적기라는 증거는 없다. 어릴 때 개입할수록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일찍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희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8살부터 13살, 그 후에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늦게 트이는 아이들이 있고 발달은 평생에 걸쳐 진행된다.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은 진단명에 신경 쓰지 말고 아이가 가진 장점과 문제들에 집중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될까봐 맞지도 않는 치료에 돈과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요. 치료 시기에 대하여 대략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큰 줄기는 자폐는 병이 아니다. 사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자폐아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을 대하고 교육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아이의 행동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달라지면 아이는 물론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책 전체의 큰 줄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건 저 또한 보물이에게 적용시켜서 교육시킨 방법이죠. 가족이 중심이 되어 접근하는 방식이 자폐증을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학습 효과 또한 높고 주변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보물이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언어가 좋아지는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물이의 경우 말을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서 이런 말이나 행동은 기분 나빠요.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기분을 헤아려주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 하는데 그걸 부모나 치료사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묵살해 버리면 아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써서 보물이의 이해 못할 말이나 행동들을 못하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고치라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면이 있기도 해요. 이 책을 보며 내 교육 방식이 좋았던 면도 있고 잘못된 면도 있었구나 또 하나씩 알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기도 하지만요. 아이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으니 그걸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러는지 이해하고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불안해서 자신을 안정화하려고 나름 애쓰는 행동들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소통하려고 애쓰는 것이니까요. 저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도움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보물들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